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도 경찰 2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년도 경찰 2차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주장 제목 빈칸 요지만 좀 빠르게 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맞았다, 틀렸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고 뭐 10개 중에서 8개 맞고 이게 중요하냐? 물론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합격을 위해서는 이쪽 영역을 빨리 풀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풀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험이든 언어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시간의 압박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의 압박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언어 시험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는 속도를 빨리 풀 수 있는 영역은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정말 여러분들은 맞았다, 틀렸다, 예, 일희일비하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건 지기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장 못 맞추는 수준이다 뭐 이러면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를 이해가 되셨다면 이 적용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그래서 항상 몇 초 내냐면 15초에서 90초. 이 안에는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가능합니다. 15초에서 90초 내로 풀어내는 거, 오늘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15초에서 90초 내로 푼다는 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읽는다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조금만 읽을수록 정답률이 올라가요. 참 신기하거든요. 조금만 읽을수록 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올라가요, 오히려. 제가 오늘 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로. 사실은, 독해 강의를 막 몇 달간 끌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정확하게 배우면은 금방 합니다. 네, 장담컨대 정확하게 배우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5초에서 90초 내로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근거를 잡는 게 딱 하나예요. 그냥 이 방법밖에 안 쓸 겁니다. 이 방법 외로는 안 쓸 거거든요. 오늘 19년도 2차 할 거예요. 자,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내용 이해를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주장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정답률도 갖추고 속도도 가져가려면 정확하게 근거 찾고 빠르게 답 찍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정확하게 근거를 잡는다는 게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근거를 잡는다. 라는 거는요. 자, 요 근거에는 형용사와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의 구체적 내용. 요것을 찾는 게 핵심이 돼야 돼요. 구체적 내용을요. 그러면 이제 근거를 잡을 때는 형용사와 결과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좀 좋은 형용사가 있으면 집중하세요. 그것의 수식 대상을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식 대상. 그리고 수식 대상을 찾았으면 이것의 구체적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이 주체적 내용을요. 자,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할 거거든요. 결과가 좋은 게 있다면 보통 부사절에서 많이 나옵니다. 결과는. 왜냐면 when이라는 거나 if나 so 같은 거를 하면 원인과 결과에 관계돼요. 예를 들어서 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때 사회가 발전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 사회가 발전한다, 여기 관계가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는 결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로 사회가 발전한다. 이건 좋은 내용이니까 이거의 원인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의 주장은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게 바로 주장이 되는 것처럼요. 앞으로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주어나 원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의 구체적 내용을 찾아가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찾는 게 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같이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먼저 오늘 한번 써볼게요. 16번은 결과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자, 첫 줄 읽어볼게요. Deforestation이라는 것이 파괴시킬 수 있다네요. 파괴시킬 수 있다. 잠깐만 안 보이시나요? 네. 파괴시킬 수 있다. 뭐를요? 자연적 환경을요. 자, 요거 보면은 destroy natural habitats. 이게 좋은 결과예요? 나쁜 결과예요? 나쁜 결과예요. 나쁜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원인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 주어에 적혀 있죠? 그러면 디포레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원인이겠구나. 그러면 이게 디포레스테이션이 뭐냐면 산림을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장은 뭐예요? 산림 파괴하지 말자. 왜 했겠어요? 지금 결과가 destroy natural habitat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적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인 deforestation을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은 우리가 찾았어요. 산림 파괴하지 말자. 이게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림 파괴하지 말자랑 가장 가까운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아니, 답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잠시만요. 그쵸? 3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헷갈려서, 네. 답은 3번이었거든요. 자, 2번은 왜 답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나 저번 동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직선적 연결을 좀 집중하면 좋습니다. 직선적 연결. 그래서 직선적 연결이라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 파괴하지 말자에서 한 바퀴 더 가면 그러니까 산림 파괴를 막자. 이거는 한 바퀴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 파괴하지 말자. 산림 파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서 직선적으로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거는 사실은 3번이거든요. 3번이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펙트 뭐냐면 부정적 영향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산림 파괴는 나쁜 거야. 산림 파괴는 하면 안 돼. 라는 거랑 가장 가깝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직선적 연결이라는 겁니다. 직선적 연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 짓는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으려는 노력 같은 것이 만약에 2번 같은 게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계속 읽어봐서 이게 막으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인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죠. 자, 그럼 1번이나 4번 같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산림 파괴가 나쁜 거야 라는 내용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산림 파괴 과정? 나쁜 게 담겨 있나요? 나쁘다는 내용이? 그런 거 없죠. 4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답을 추출해내는 과정은 산림 파괴는 나쁜 거야. 산림 파괴는 하면 안 돼. 라는 거가 들어가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7번입니다. 17번. 자, 요거는 조금 특이한데요. 요건 사실 근거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서 형용사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하면 아래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근거에서 형용사 말고도 조동사, 일부 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용사도 좋은 형용사, 나쁜 형용사 있다 그랬죠? 명사 중에서도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요.
이것도 저번 강의에서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동사 같은 경우도 must, should 같은 것들이 있고, 당연히 이거 말고도 명령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must나 should, have to 뭐 이런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명령문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17번의 첫째 줄에서 뭐가 좀 눈에 띄나요? 요 important라는 게 눈에 좀 띌 거예요. 아, important가 들어갔으니까 형용사, 좋은 게 들어갔죠? 좋은 형용사가 나오면 집중하자. 그럼 이게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죠? 자, to avoid putting others. 여기가 바로 가리키는 대상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 to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거였고요. 이 important가 주격보어로서 it을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mportant가 지시하는 대상은 바로 요 it이었고요. 이 it은 다시 이 to 가주어 진주어라서 요런 거죠. 그러면 남을 밀쳐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을 밀쳐내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주장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빈칸에 있는 문장을 봤어요. 빈칸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or effective가 나왔네요. 아, 여기 빈칸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형용사가 들어갔네요. 아, 그럼 긍정적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여기에는 그냥 주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어떤 단서를 잡으시면 돼요. 왜냐? 긍정적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요. 그 똑같습니다. 빈칸 문장도. 그래서 근거를 잡아서 아, 그러면 남을 밀쳐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장이겠구나 라고 한다면 바로 넣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선지를 아래 걸 봤더니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try라고 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try라고 된 부분이 맞죠? 요 부분이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I feel stressed from all this work 라는 부분이 이제 명령문이니까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instead of로 여기로 찍힌 문장을 조금 더 보면 여기 부분에서 you 대신에 I 블라블라를 쓰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 빈칸에는 크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장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주장의 반대로 내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장의 반대로 넣느냐, 그대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주장이 그대로 들어가느냐, 반대로 들어가느냐는 이 빈칸 문장에 항상 근거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령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you 블라블라 대신에 I 블라블라 하자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도 가볼게요. 빈칸 문장이 첫 문장이 그 빈칸이었어요. 첫 문장은 surprising이 나왔네요. 아, surprising이 나왔으면 이것도 긍정적 형용사라고 봐줘야 되겠죠? 긍정적 형용사라고 봐줬고 이 surprising이 수식하는 것이 바로 claims였어요. claim이 어떤 선언이죠. 발표. 그러면 요 claims라는 거가 또 구체적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네요. 아, 이렇게다. 그러면 식물이 뭔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플랜츠가 뭔가를 한다면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의는 누구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식물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대명사 대의는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대의는 필자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플랜츠가 어떤 대상이라 했죠? 굉장히 서프라이징하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빈칸에는 주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주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찾으면 요 데이가 플랜츠, 아까 식물이었죠? 아, 그러면 식물이 그들의 최선을 다한다. 그들이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해석을 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고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은 피하련다. 이 내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용이 선지가 몇 번이죠? 그게 1번이에요. intent는요, 의도라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빈칸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반대로 들어가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빈칸은 대부분 주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빈칸은 뭐 반대가 아니라 여기 서프라이징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 대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가 여기서 데이가 플랜츠를 의미하는 거고요. 식물은 필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존재예요? 서프라이징한 존재예요. 서프라이징한 존재니까 여기 데이가 플랜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의 깊게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보고도 풀 수 있거든요. 자, 19번도 마찬가지예요. 볼게요. 빈칸 문장은 뭐 하라 그랬죠? 여기 잠깐 빈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보라 그랬죠? 자, 여기 베스트 나왔으니까, 아, 주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힌트로 얻을 수 있고요. 자, many companies are turning 하는데, 여기 크라우드 소싱 뒤에 형용사, 투부정사가 이제 형용사 자리죠? 안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여기 부분이, complex problems. 여기 부분이 요 크라우드 소싱을 꾸며주는 거네요. 그러면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to solve complex problems가 이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이요? 긍정적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긍정적 내용이 크라우드 소싱을 꾸며주는 거고, 그럼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라우드 소싱은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수식 대상이 뭐였어요? 크라우드 소싱이었죠. 그렇죠? 아, 그럼 크라우드 소싱이 주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빈칸에다가 크라우드 소싱을 넣으려고 봤더니 크라우드 소싱은 없네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in this fluid stepping 모델 보이시나요?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이 주장이라는 건 알았고, 이 플루이드 스태핑 모델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 뒷내용도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18번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굉장히 유사한 문제.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대상 찾았고, 주장한 대상의 구체적 내용 찾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대상으로 찾았고, 주장하는 대상인 크라우드 소싱의 구체적 내용을 찾으면 그거를 다시 또 여기다 놓고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소싱이란 것, 플루이드 스태핑 모델이라는 것이 크라우드 소싱의 구체적 내용이니까, 그러면 더 읽어봤더니 프로젝트 팀 come together 모인다 그러네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come together. 아, 이러면은 모인다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봤더니, 모인다는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렉티브한 인텔리전스를 활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컬렉티브가 집단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번이란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자,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봤더니 malicious crime이라는 게요, 공언한데요. 이게 뭐냐면 to a sense of anxiety, 뭔가 이 불안의 감정에 기여를 한대요. 이 말은 불안한 감정들을 높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이 범죄라는 것이 지금 좋은 결과가 아니죠. 오히려 앵셔리한 감정을 늘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혹은 범죄는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유치하지만 어쨌든 이게 주장이에요. 범죄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게요. 그러고 나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가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잘 안 보일 거예요.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자, 여기 if나 so, when 이게 나오면 원인과 결과의 시각이라 그랬죠? 결과의 시각. 자, 여기 if가 나오네요. 만약에 공격적 행위가 clinically, 뭔가 치료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연결되냐면 imbalance, 뭔가 이 불균형에 연결된다면
과학자들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래요. 공격적 성향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결과인 것 같아요.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이니까요. 그럼 과학자들이 공격적 성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긍정적 결과예요? 부정적 결과예요? 긍정적 결과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원인이 뭐였어요? 자, 이 부분부터 밑줄 진 부분. 자, 요 부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원인이라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계속 해라라는 게 주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면 범죄는 나쁜 거야,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이 내용만으로 빈칸의 내용은 못 풀었지만 요 if 부분을 봤더니 공격적 행위가 치료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브레인 케미컬의 임밸런스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공격적 행위를 어디에 연결시키자? 어디에 연결시키자? 브레인 케미컬의 임밸런스에 연결시키자. 아, 그러면 뇌의 케미컬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의 불균형에다가 연결시키자. 이게 바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원인이니까.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요 디스포지션, 공격적인 디스포지션을 안정화시킬 치료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요 뇌 화학물질의 불균형에 연결시키자 공격적 행위를 이 부분이랑 지극히 연결되는 거는 1, 2, 4번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나머지 19, 17, 18 아니죠? 여기 16, 17, 18, 그 다음에 19번.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풀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짧은 해설을 좀 해봤어요. 거의 10몇 분 만에 5문제를 쏜살같이 하느라 조금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강의인지라 30분 이전으로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긴 강의가 될까봐 좀 압축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상대방의 주장만 알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예. 이제쯤이면 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직, 국가직, 경찰직 전부 다 이번에 연기됐잖아요. 뭐 지방직은 아닙니다만. 연기가 됐습니다만. 이 연기가 된 만큼 그러면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거를 찾아야 되고요. 빠르게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이거 주장 제목 빈칸 요지 10개 중에 8개, 9개씩 맞추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10개 중에 3개, 2개밖에 못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빨리 푸세요. 그게 시험장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진짜 여러분들께는 좀 적절한 호소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오늘 했던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뜯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또 다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경찰 1차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일반적으로 해설 같은 것들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 전에 올라와져 있었던 어떤 해설집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찰 1차 문제도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또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꾸준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24분
제가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 같죠? 예, 발전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유튜버? 아니죠. 강사죠.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늘어난 기간만큼 뭐 조금 더 힘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근거로 제시해 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동영상 어떤 해설까지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까지 보시고 뭐 부족하다면은 뭐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